세기의 범죄,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일상은 분주하고 활기차게 흘러간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지만 명성이 자자하여 사방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만두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다. 마을에 다른 많은 순박하고 꾸밈 없는 사람들처럼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젊은 청년 파오. 역시 이 유명한 만두 가게의 단골 손님이자 충실한 팬이었다. 이 만두 가게는 꽤 특별한 운영 규칙이 있었다. 가게는 오후 4시에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그 후 불과 2시간 만에 그날 준비된 모든 만두가 다 팔려나갔다. 이 유명한 만두 가게의 주인이자 관리인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다소 고생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영리하게 빛났다. 파오와 그의 두 친구가 만두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는 이미 매우 소란스러웠다. 다행히 그들은 마지막 남은 빈 테이블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뜨거운 만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파오와 그의 두 친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뜨거운 차를 마시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가게의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기대감 속에서 15분이 흘렀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두가 준비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파오와 그의 두 친구의 얼굴은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만두 한 쟁반이 향긋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며 공간 가득 퍼졌고 가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파오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단 한 초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세 사람은 서둘러 대나무 젓가락을 들고 쟁반에서 뜨거운 만두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고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허기를 달래고 싶어 했다. 걸쭉하고 진한 소스가 하얀 만두 한쪽 면에 골고루 스며든 후 파오는 천천히 만두를 입으로 가져가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환상적인 맛을 천천히 음미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역력했다. 파오의 친구는 첫 번째 만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맛본 후 놀라움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만두가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몰랐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만두를 맛있게 음미하던 중 갑자기 파오 친구의 이빨에 매우 단단한 무언가가 씹혔다. 아마 파오의 친구는 만두소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작은 뼈 조각을 우연히 씹었을 수도 있었다. 고기 요리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파란 옷을 입은 친구가 입에서 그 단단한 물체를 천천히 꺼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래알이나 뼈 조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손톱이었다는 것이다. 손톱을 보자마자 그 친구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의 손발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을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으며 목소리는 공포에 차 있었다. 그것이 사람의 손톱이란 말인가? 왜 이렇게 향긋하고 맛있는 만두소에 사람의 손톱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 만두 가게의 단골 손님이자 이 가게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바쳤던 파오조차도 극도의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만두소에서 끔찍한 손톱이 나온 것은 파오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인근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몇몇 손님들도 자신의 만두에서 비슷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때 파오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나무 테이블을 세게 치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만두 가게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이 일에 대해 책임지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만두 가게 주인은 단골 손님들이 격분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자신의 가게에서 그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파오가 만두 조각에 아직 붙어있는 손톱을 보여주자 가게 주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더욱더 뚜렷해졌다. 그는 당황하며 지금까지 모든 공정은 자신이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손톱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금 끔찍한 음식 경험을 한 이 까다로운 손님들은 더 이상 가게 주인의 설명이나 변명을 조용히 앉아 들을 인내심이 없는 듯했다. 그가 미쳐 말을 더 꺼내기도 전에 분노한 파원이 달려들어 가게 주인의 멱살을 꽉 잡고 가게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왔다.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단골 손님인 파오에게 얼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려치듯 세게 한 대 맞았다. 너무 세게 맞아서 코피와 입에서 피가 터져나와 옷을 붉게 물들였다. 파오와 그의 친구들에게 죽도록 맞은 후 이 만두 가게 주인은 얼굴이 붓고 멍든 채 파오 일행에게 이끌려 마을 경찰서로 사건을 신고하러 갔다. 이때 마을 경찰서에는 이미 저녁이라 당직 근무자 3명만 남아있었다. 존경받는 리우 서장과 젊고 활기찬 핑 차우 경관이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 리우펑 서장과 핑 경관은 서둘러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출입문 근처로 몇 걸음 옮겼을 때 차우 경관이 밖에서부터 얼굴이 상기된 채 급하게 달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차우 경관은 숨을 고른 후 서둘러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현재 청사 문 밖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만두에서 사람 손톱이 나왔다며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리우펑 서장과 핑 경관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고 매우 심각해졌다. 진지하고 단호하며 신속한 업무 스타일로 정보를 접수한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리우펑 서장과 두 경관 차우와 핑은 신속하게 그 만두 가게 주인을 경찰서 취조실로 연행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취조실에서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사건의 의심스러운 정황,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손톱을 전부 뽑아 만두수에 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일한 설명, 가장 끔찍한 가능성은 그 만두소가 평범한 동물 고기가 아니라 인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 분석을 듣자 그 만두 가게 주인은 매우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만두 가게 주인의 공포에 질린 멍한 표정을 본 리우펑 서장은 자신의 경업펌으로 그가 아마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언제부턴가 마을 주민들은 만두 가게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듣고 가게 문 앞에 매우 많이 모여들어 혼란스럽고 호기심 어린 군중을 이루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 무심코 인육을 먹었다는 말인가? 그 생각은 그들을 메스껍고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뜬 소문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로부터 최종 결론을 들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때 두 경관 핑과 차우는 이미 만두 가게 주방 안에 있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들은 예리한 눈썰미로 만두소로 사용된다고 알려진 고기가 가득 담긴 큰 포대들을 매우 신속하게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포대 중 하나를 시험 삼아 열어 확인하자마자 두 경찰관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뚜렷한 공포와 혐오감을 드러냈다. 포대 안의 고기는 정성스럽게 다져져 있었고 겉보기에는 그것이 인육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 두 경찰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기 한 봉지를 밀봉하여 조사 및 감정을 위해 경찰서로 가져갔다. 매우 신속하게 만두 가게 주인을 신문하고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은 그가 평소 만두소 고기를 가져오던 장소를 찾아냈다. 즉시 경찰은 의심스러운 고기 생산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특수 차량을 출동시켰다. 고기 생산시설 안에는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에 험악한 얼굴을 한 도살업자가 날카로운 식칼로 큰 돼지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의 등장에 매우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는지, 왜 멋대로 자신의 작업장에 들어왔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차우 경관은 도살업자의 무서운 얼굴과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그가 마을의 유명한 만두 가게에 정기적으로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인지 물었다. 도살업자는 이 갑작스러운 방문의 목적을 알아차린 듯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두 가게에 고기를 공급했다고 큰 소리로 인정하며 그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되물었다. 차후 뒤에 서 있던 핑 경관은 도살업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것을 듣자 서둘러 다소 급한 어조로 그가 만두 가게에 공급한 고기가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고기이며 왜 만두소에 사람 손톱이 들어있었는지 물었다. 핑 경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도살업자가 나무 도매에 꽂혀 있던 크고 날카로운 식칼을 조용히 뽑아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었다. 오슈. 젊은 두 경찰관이 도살업자의 공격적인 태도에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크고 넓은 식칼을 들고 그들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우리에서 막 풀려난 야수처럼 허공에 칼을 마구 휘둘렀다. 차오 경관은 미친 듯하고 위험한 범죄자와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동료인 핑을 재빨리 뒤로 밀어 안전을 확보한 후 날카롭고 번쩍이는 식칼을 든 거대하고 건장한 도살업자와 용감하게 홀로 맞섰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투 및 호신술 기술로 핑 경관은 미친 범죄자의 치명적인 칼날과 위험한 공격을 능숙하고 재치 있게 계속해서 피했다. 물론 그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릴 수만은 없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한 후 그는 재빨리 상대에게 다가가 능숙한 기술 동작으로 도살업자의 칼 쥔 팔을 단단히 제압했다. 그런 다음 그는 온 힘을 다해 도살업자를 앞으로 넘어뜨렸다. 그의 무겁고 거대한 몸이 근처 나무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고 충격이 너무 강해서 원래 매우 튼튼했던 나무 테이블이 즉시 두 동강 났다. 도살업자의 몸이 단단하고 차가운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자 온몸에 퍼지는 극심한 통증 외에는 더 이상 조금도 움직이거나 꿈틀거릴 수 없었고 완전히 제압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의 지원으로 경찰은 이 위험한 도살업자를 신속하게 경찰본부로 연행하여 조사 및 진술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차오 경관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즉시 경찰은 철저하게 현장 조사 및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연행되기 전 도살업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들, 즉 자신의 희생자들이 모두 그렇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분노의 찬말을 쉬지 않고 외쳤다. 그런 다음 차오 경관은 현장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신속하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고 이 끔찍한 사건 전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그들을 여러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살업자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데 사용한 장소에 대한 단서나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도살업자를 태운 경찰차는 신속하게 바퀴를 굴려 사건 현장을 떠나 추가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본부로 곧장 향했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도 신속하고 급하게 도살업자의 집으로 가서 수사 및 추가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살업자의 집 안에서 단서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지루한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의심스러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가 가장 절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들 뒤에서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몸집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는데 마치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도살업자의 집 옆에서 살아온 이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웃집에서 일어난 많은 이상한 일들, 비정상적인 일들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이 도살업자가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순진하게도 이 새로운 이웃이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믿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그가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 거지들을 매우 열정적으로 돕고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배불리 먹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거지들이 도살업자의 집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 중 누구도 다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밤이 깊어 어둠이 내릴 때마다 이웃집 쪽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비참하고 슬픈 울음소리가 자주 들려왔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더 이상 호기심과 두려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자기 집 창문 커튼을 젖히고 옆집을 엿보았고 그리고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매우 끔찍한 광경,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다. 그때 할머니의 눈앞 도살업자 집의 어두컴컴한 마당 안에는 수많은 하얀 형체들이 조용하고 기괴하게 모여 있었다. 할머니가 더 자세히 보려 할수록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느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려 해도 그 형체들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때때로 할머니는 자신이 목격한 이상한 일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자신도 그 냉혈한 도살업자의 다음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도살업자도 경찰에 체포되었으니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용감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살인사건을 여러 번 목격했던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매우 신속하게 차우 경관은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할머니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삽괭이 및 기타 필요한 도구들을 찾아 수색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만약 땅 위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흔적도 찾지 못한다면 이 집 땅 밑에는 분명 어떤 비밀 지하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파헤치던 구역 쪽에서 한 젊은 경찰관의 큰 외침이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급하고 기뻐 보였으며 이곳에 매우 단단한 것이 있다고 알리며 모두 빨리 와서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차오 경관이 이전에 추측했던 대로 도살업자의 집 구내에는 정말로 매우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기지, 지하실이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는 매우 무겁고 낡아 보이는 철제 지하실 문이 있었다. 그 철제 문 위에는 시간이 지나 녹슨 금속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임무를 맡은 핑 경관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철제 지하실 문의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런 다음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철제 문을 천천히 열어젖혔다. 이상하고 무서운 것은 철제 문이 조금 열리자마자 지하실 아래에서 형언할 수도 없이 지독한 악취, 비릿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는 것이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가장 용감하고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막았고 얼굴은 불쾌감으로 어두워졌다. 역시나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철제 문 아래에는 어둡고 축축한 비밀 지하실이 있었고 아래로 곧장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지독한 악취와 이 비밀 지하실의 어둡고 축축하며 무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핑 경관의 의지와 용기를 꺾을 수는 없는 듯했다. 그는 용감하게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며 지하실의 어두운 공간을 밝히려 애썼다. 갑자기 핑 경관의 얼굴색이 변했고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는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 용감한 경찰관조차 그렇게까지 겁에 질린 것일까? 방금 전에 용감하고 굳건했던 그의 발걸음도 이제 갑자기 멈춰섰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도살업자의 익숙한 도구인 큰 나무 도마, 날카로운 식칼 외에도 이 지하실 안에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 가장 끔찍한 악몽에서나 나타날 법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신들이었고 일부 부패한 차에 지하실의 축축한 벽에 매달려 있었다. 그 시신들 아래에는 큰 바구니들이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아직 신선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내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마을 전체에 유명했던 만두가게,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특별한 비법은 알고 보니 인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냉혈한 도살업자는 자신이 저지른 잔인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